2017 삼성화재배에서 한국의 안국현 8단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26일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본선 8강전이 열렸는데요. 안국현 8단이 중국의 터자시 9단을 꺾고 대회 첫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GS 칼텍스배에서 생애 첫 종합기전 우승을 차지한 안국현 8단은 2014년 바이링배 이후 두 번째로 세계대회 4강에 올라 세계대회 첫 우승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8강의 대거 진출에 기대를 모은 한국 선수들 중 박정환 9단은 구쯔아오 5단에게, 신진섭 8단은 탕웨이싱 9단에게 패해 4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16강에서 커제 9단을 꺾은 안성준 7단 역시 중국의 퉁멍청 6단에게 패해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4강전은 오늘 11월 6일부터 3전 2선승제로 펼쳐집니다. 안국현 8단은 탕웨이싱 9단과 구쯔하오 5단은 퉁멍청 6단과 준결승을 치른 후 결승전은 12월 5일에 속개됩니다. 국내 최대 여자 개인전 제1회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이 오는 10월 9일 대망의 본선 첫 경기를 시작합니다. 사상 최고의 상금액은 물론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도 문호를 열어 화제를 모았던 제1회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은 지난 9월 통합 예선을 통해 12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려냈고 4명의 본선 시드권자와 합류해 16강 토너먼트를 치를 예정인데요. 국내 여자 랭킹 1위로 본선 시드를 받은 최정 7단과 지난 8월 프로 면장을 받아든 강지수 초단이 16강 첫 경기의 주인공으로 나섰습니다. 제1회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은 10월 9일부터 매주 월, 화요일 밤 8시 30분에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오는 11월 마지막 주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 26일 2017년 한국기원 임시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기원 이사 28명 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석현 총재 주재로 열린 이사회에선 3건의 의결 안건과 4건의 보고 안건을 다뤘습니다. 국가대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기원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신임 부총재로 제33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송광수 변호사를 선임했고 5인의 당연직 이사 및 감사를 선임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이사회에서는 2017 대한민국 바둑 대축제 개최, 기존사업 현황 등 4건의 안건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한국기원은 상반기 정기이사회와 하반기 임시이사회 등 연 2회 이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2017 바둑기자단 바둑대회가 지난 28일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열렸습니다. 2012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돼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되는 이 대회는 올해 삼척 힐링센터 건립을 위한 그린 골프배 기자단 바둑대회의 이름으로 열렸는데요. 다양한 매체에서 바둑 알리기에 앞장서온 30여 명의 바둑 기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담을 나누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등수를 매기지 않는 친선 대국으로 치러졌지만 대국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사상 최초의 전국 아마추어 페어 바둑대회 2017 설원 명작배 전국 페어 바둑 최강전이 지난 30일 한국기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32개 팀, 남녀 아마추어 기사 64명이 참가해 토너먼트 5회전 방식으로 열띤 경쟁을 펼쳤는데요. 지난 6월 세계 아마 바둑 선수권 대회 준우승자인 이상빈 선수와 내셔널 리거 겸 바둑 캐스터로 활동 중인 류승희 선수조가 초대 우승팀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저희가 또 힘들게 우승까지 해가지고 이제 일본 페어대회까지 나갈 수 있게 됐거든요. 저희의 이 좋은 기운 받으셔서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바둑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바둑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설원 명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페어 바둑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7 설원 명작배 전국 페어 바둑 최강전 우승팀인 이상빈 류승희 페어는
오는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릴 제28회 국제아마추어 페어 바둑 선수권 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한국은 국제아마추어 페어 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지난 27일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한국 기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성룡, 이다의 한국 기원 홍보이사와 목진석 국가대표 감독 등이 함께 환담을 나눴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설계한 부테린은 러시아계 캐나다인으로 19세였던 2013년에 이더리움의 설계도인 백서를 발간했고 올해 포춘이 선정한 40세 이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공동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부테린은 한 달 전 휴대전화로 처음 접한 바둑의 매력에 빠져 최근에는 자유시간의 대부분을 바둑에 쏟아붓고 있는 애기가로 알려졌는데요. 한국기원 홍보이사 김성룡 구단으로부터 한국 바둑의 현황과 알파고 수법 등을 경청하며 바둑계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부테린은 바둑에 대해 규칙은 간단하지만 게임의 전략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것이 무척 매력적이라는 말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이 바둑TV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추석 특집 연기대국 3인 3색은 한국 바둑의 전설 서봉수, 조치훈, 유창혁, 이창호 구단이 여성기사 바둑 꿈나무와 3인 1조를 이뤄 연기대국을 펼치게 됩니다. 여성기사로는 최정, 오정아, 김채영, 박지은 선수가, 바둑 꿈나무로는 2017 크라운 혜택의 어린이 명인전 4강에 오른 4어린이가 출전해 한국 바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기원이 주최하고 바둑TV가 후원한 이벤트 경기 바둑TV배 챌린지 매치도 화제를 모았는데요. 108명의 프로기사들이 대거 출전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벌인 단판 토너먼트 경기였습니다. 하루에 2차례씩 진행되는 피셔 방식의 속기 대국을 모두 6판 승리해야 결승에 오를 수 있는 지옥의 레이스였다는 후문인데요. 이 거친 토너먼트를 뚫고 결승에 오른 주인공은 강동윤 9단과 김명훈 5단. 두 선수가 펼칠 결승전이 한가위 밤 10시부터 바둑TV에서 중계됩니다. 추석 연휴에도 바둑TV와 함께 정겹고 알찬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규리그 7부 능선을 넘어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지난주에 펼쳐진 14라운드 오더부터 대결 결과까지 위기남녀에서 전해드립니다. (14라운드) 중위권의 격렬한 순위 다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6위 BJ 프리텔 CU와 5위 킥스가 격돌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와일드카드를 향한 정규리그 후반의 열띤 경쟁이 펼쳐진 이날. 두 팀 모두 믿음직한 퓨처스 리거를 내세워 정면 대결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 승점은 킥스의 김지석 주장이 출전한 제3국에서 나왔습니다. 상대 전적은 1승 1패로 팽팽했지만 주장의 무게감을 믿었던 경기였는데요. BJF 리테일 CU의 이지연 선수가 승리의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뒤이어 부드러운 기풍의 허영호 선수가 줄곧 불리했던 판세를 뒤집고 팀의 두 번째 승점을 안겼습니다. 상대 전적 4전 전승의 주장전을 남겨두고 BJF 리테일 CU엔 회색이 감돌았는데요. 킥스의 반격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지명, 윤준상이 노련한 관록으로 패기의 퓨처스리거 이창석을 제압했고 노련한 퓨처스리거 홍기표가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한 끝에 홍일점 최정을 4zet반 차이로 물리칩니다. BJF 리테일 CU의 이동훈 주장과 킥스의 사지명, 강승민 선수의 대결에 승부의 향방이 걸린 상황. 지명도, 랭킹, 상대 전적까지 모든 면에서 앞선 이동훈 주장은 중반까지 우세한 흐름을 끌어가는데요. 떨렸나요?
집으로 좀 득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왜냐면 그냥 잡았을 때랑 했을 때 네. 이제 여기는 한 칸 뛰어 들어갈 수도 있고 자체가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웬만하면 손해 같은데요. 이동훈 주장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판단으로 실시간 스코어가 조금씩 밀리는가 싶더니 수가 안 난다는 가정하에요. 네. 자, 끊어서 공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래로 단수를 치게 되면 이렇게 뚫고 나와서 수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 수가 안 나죠?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네요. 이음은 안 나죠? 양단수요? 네. 너무 무난하게 정리했을까요? 네. 자, 킥스의 강승민 선수가 흑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정말로 큰 판을 이겼습니다. 네. 강승민의 극적인 역전승이자 킥스의 대반란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중위권 순위 다툼에서 극적인 승부로 우위를 차지한 킥스. 이 승리를 시작으로 더 높은 곳까지 도약할 수 있을까요? 14라운드 첫 번째 경기. 킥스가 BJF 리테일 CU의 2패 후 3연승으로 대역전승을 거두며 4위로 올라섭니다. 구동의 1위 정관장 황진단의 벽 앞에 상위권 도약에 목마른 한국물가정보가 멈춰섰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암벽 등반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고대국에서 성사된 주장전으로 더 많은 화제를 뿌렸던 대결입니다. 개인 13연승에 도전하는 신진서 주장은 하필 상대 전적 2전 2패의 장고 황제 박영훈 주장을 만나 정규리그 전승 공약의 최대의 위기를 맞았는데요. 뒤이은 속기 대국들 역시 어느 쪽의 우세도 짐작하기 힘든 상황. 과연 첫 승점부터 예상을 비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4연승으로 기세를 올린 원성진 선수를 상대로 올 시즌 하반기 컨디션 기복이 커 보이는 박진솔 선수가 213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고 삼성화재배 4강 진출로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는 안국현 선수에게 한승주 선수가 238수 만에 불계승을 거둬 정관장 황진단이 손쉽게 승리하는가 싶었는데요. 장고판 주장전에서 신진서 주장이 227수 만에 패배를 시인하면서 승부는 야릇하게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신진서 주장은 12연승을 끝으로 연승 행진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KB리그의 맏형 이장호 선수와 패기의 루키 설현준 선수가 맞붙은 4국에서 발생한 또 한 번의 이변. 네, 설현준 선수의 승리입니다. 설현준 선수의 승리와 함께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대역전패의 위기에선 정관장 황진단을 구해낸 것은 삼주명 김명훈이었습니다. 자유분방한 김명훈과 노련한 한태희의 공격수 맞대전에서 김명훈이 220수 만에 불계승을 거둬 정관장 황진단의 승리가 확정됐고 김영상 감독은 그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도깨비팀의 과감한 도전 앞에 잠시 휘청였던 최강 1위. 주장의 연승 행진은 아쉽게 마감됐지만 1위의 위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연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 기세가 이어질까요? 14라운드 두 번째 경기. 정관장 황진단이 한국물가정보를 3대2로 이기고 1위 수성작전을 이어갑니다. 하위권 전락 위기에선 티브로드가 4연승으로 1위를 맹추격 중인 SK 앵크린과 만났습니다. 14라운드 제3경기 결과를 공개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SK 앵크린의 기세가 정규리그 후반을 뜨겁게 달구는 이때 양팀 1, 2진영이 맞대결을 펼친 이 경기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첫 승점은 주장전에서 나왔습니다. 상대 전적 1승 7패의 천적, 강동윤을 만난 안성준 주장이 불계승을 거둬 상쾌한 출발을 알렸고 뒤이어 이지명 맞대결에서 이영구 선수가 신민준 선수를 장장 355수까지 가는 긴 승부 끝에 극적으로 꺾었습니다. SK 앵크리는 승점 2점을 먼저 챙겼고 티브로드의 신민준 선수는 무려 리그 9연패의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고대국에서 올 시즌 긴 부진을 겪은 티브로드의 삼지명 김정현이 최강 오지명 박민규를 상대로 한집 반승을 거뒀고 올스타전 MVP 류민형이 8월에 MVP 홍성재에게 승리해 티브로드는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팀의 승패가 걸린 5국은 한동안 티브로드 류수왕 선수의 우세로 흘러갔는데요. 집념의 화신 이태현 선수가 진땀을 쏟은 결과 이태현 선수 큰 판 이겨줬습니다. 이태현의 3연패 후 1승으로 SK 앵크린의 5연승, 티브로드의 4연패가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종일관 평온한 얼굴로 승수를 쌓아가는 이 팀, SK 앵크린이 맹렬한 기세로 멈출 줄 모르는 전진을 이어갑니다. 선두를 위협하고 추격을 뿌리치는 SK 앵크린은 정규리그 막판까지 이 불길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14라운드 세 번째 경기, SK 앵크린이 티브로드를 3대2로 이기고 승리의 불꽃을 쏘아올립니다. 끝모를 부진으로 자존심에 타격을 입은 신한 천일염이 정규리그의 황태자 포스코 캠텍과 14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격돌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상위권 팀과 최하위 팀의 경기로 5판 모두 승패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 경기 전의 예측. 나연 선수의 승리만 해도 충분히 짐작 가능했습니다. 상대 전적은 목진석 선수가 앞서지만 세계대회 우승으로 한껏 물오른 나연 선수. 자, 이제는 미세한 가운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나연 선수가 공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나연 선수 본연의 모습, 끝내기에 강점을 보이는 바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끝내기에서 격차를 벌리며 나연 선수가 217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승점은 의외의 주인공이 따냅니다. 올해 네 번째로 KB리그에 등판한 퓨처스리거 김민호가 이번 시즌 6승 5패로 좋은 흐름을 보여온 이원영에게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기에 장고판의 한상훈이 포스코 캠텍의 주장 최철한 선수를 꺾고 시즌 11연패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KB리그 무대에서 바둑리그 역사상 최다 연패를 기록 중이었던 한상훈 선수. 상대 주장이자 오랜 연륜의 강자를 상대로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소중한 1승을 거뒀습니다. 단 1승만 더하면 모처럼의 승리도 가능했던 신한 천일염. 변상일과의 상대 전적이 4승 1패로 크게 앞서는 조한승 선수에게 희망의 눈길이 쏟아졌지만 결과는 변상일의 불계승. 여기에 오지명 맞대결까지 윤찬이가 승리로 이끌며 이 경기는 포스코 캠텍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최하위 팀과의 맞대결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할 뻔했던 포스코 캠텍. 후반전 두 선수의 차분한 대응으로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정규리그 2위가 목표라는 포스코 캠텍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14라운드 마지막 경기. 포스코 캠텍이 신한 천일염에 3대2로 승리했습니다. 팀의 승패를 잊을 만큼 흥미진진한 20판의 경기가 매주 새로운 화제를 뿌리는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오는 목요일 신진서와 박정환의 빅매치가 펼쳐질 15라운드 첫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옵니다.